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한국대학 입시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또는 졸업 예정이신 분들, 우리가 내년 3월에 국내 대학을 입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과연 국내 대학에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되는지 아마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을 원서를 쓰는데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국내 대학의 입시의 전형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대학에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또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쓰거나 학과에 원서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사실 더 어려운 것들은 모든 전형들이 무슨 전형이다?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성평가 전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평가라는 거는 여러 개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격생을 가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대학교 무슨 과가 몇 점, 또 어느 대학교 무슨 과가 몇 점이다 라고 하는 정량적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의 지표로 어느 정도 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전년도 입시 결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전년도 입시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교과 성적 GPA에 대한 일반적인 사례일 뿐이기 때문에 전체의 내용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입시의 사례도 없고 합격생들의 입시 결과도 제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서를 지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모호한 원서 지원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막상 원서 쓰려고 하면 정말 힘들죠. 어느 대학에 어떤 과에 원서를 써야 될지, 또 이성적이면 어느 대학에 붙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감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사실 원서를 막상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원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원서를 쓰셔야 되는지 자세히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에 수시에 원서를 쓴다. 그럼 어떤 전형의 원서를 써야 되지? 이 점을 설명을 드리는데, 국내 수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또는 실기나 실적 위주의 전형으로 해서 4가지 정도로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고,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2022학년도 75.7%, 그러니까 정시보다 수시 선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수시에서 많은 학생들을 뽑는데,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시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첫 번째 제약적 조건은 뭘까요? 아시는 것처럼 결국 수능 성적을 요구하는 대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안 되는데, 수능 최저가 대표적으로 요구하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죠. 논술 전형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고, 물론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능 최저가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논술 준비가 어렵죠. 그리고 국내 학생들만큼의 논술 실력이 나오기도 어렵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원칙적으로는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국내 논술 대비가 어렵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아마 논술 전형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제한이 안 되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도 첫 번째는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지원이 안 되시고, 또 수능 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만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또 지원이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과 전형에서는 일부 대학만 해당이 될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결과적으로는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빼야 되는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해외 고등학교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전형 안 되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전형에서는 안 될 거예요. 그쵸? 이런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 있고, 아실 점은 국내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75.7%, 대부분 수시에서 학생을 뽑는다. 두 번째, 전형의 요소는 4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가지 빼고 수능 체제 요구하는 대학이거나 국내 고등학교 출신자만 지원하는 대학은 빼고 나머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부분 지원할 수 있고, 일부는 학생부 교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단 학생부 교과 대학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요구하거나 국내고 학생들만 뽑는 데는 빼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각 대학의 모집 요강, 수시 모집 요강에 들어가시게 되어지면 대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 해외 고등학교를 별도로 뽑는 전형은 없어요. 전형 자체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이 뽑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부분의 대학이 다단계 전형을 봐요. 다단계. 1단계 서류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2단계 면접을 보죠. 그죠?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전형들이 있어요. 자, 아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 탐구형 전형 같은 경우도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숙명인재 전형 1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로만 학생을 뽑죠. 그런데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은 반드시 면접을 실시해야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면접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면접 대비 안 해도 되고 나는 면접이 약하니까 면접 없으면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실은 면접이 없다면 서류평가만을 가지고서 학생을 선발하기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GPA 성적이라는 게 결국은 성취도 평가니까 국내 대학처럼 고등학교처럼 1, 2, 3, 4, 5, 6, 7, 8, 9에서 등급제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A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그게 다른 나라에 있는 A 고등학교와 성적을 직접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같은 경우는 표준학력 지표 제출이 대부분 다 안 돼요. 그렇죠? SAT 점수나 AP 점수나 ACT나 공인학 성적이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GPA 성적만을 가지고서 학업적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이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전형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면접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부분 1단계 서류 평가하고 난 다음에 2단계 면접을 보고 들어가는 서류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이고요. 지원자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 그리고 대부분 자기소개서나 학생부 대체 소식이 반영이 되어지는데 주로 평가되어지는 항목은 정성평가라고 해요. 이걸 정성평가. 그러니까 여러 개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격생을 내는 전형이 정성평가 전형인데 이 평가의 요소는 첫 번째는 GPA 성적이죠. 그렇죠?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 두 번째는 수상 경력.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봉사활동, 전공 적합성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해외에서 유학을 간다. 해외 유학을 가는데 특례가 아니다. 이런 경우들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등학교의 유형이나 고등학교의 어떤 그 우수성이 되게 중요해요.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학생 수가 적은 학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학교에서 다양한 수상이나 동아리나 봉사활동이 진행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수가 좀 많아야 되고 또 학교의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렇게 GPA 성적 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재외국민 전형이 아니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라서 국내 대학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더 좋은 학교로 가시는 게 나중에 국내 대학 가시게 되어질 때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반영 요소는 과연 그러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어떤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지냐? 하나의 예를 보시게 되어지면 이 학생은 지금 보게 되어지면 학교에서 배웠었던 프리캘큘러스도 있고 마스메틱스도 있고 여러 개의 교과목이 있고 거기에다가 표준학력 지표라고 하는 SAT, SAT2, AP, 공인어학 성적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재외국민 3년, 12년 특례에서는 이런 표준학력 지표들이 다 반영되죠. 그리고 이 표준학력 지표가 아주 중요하죠. 왜?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지표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학생이 A를 맞았어. 그리고 저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인도에 있는 학생이 A를 맞았어. 두 학생을 직접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A라는 건 해당 고등학교에 한정되어진 성적 지표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어진다는 이러한 SAT나 AP나 또는 공인어학 성적 같은 것들이 우수성이 매우 중요한데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이 지원하는 9월 수시 전형에서는 연세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다시 말하면 표준학력 지표가 제출이 안 돼요. 그럼 제출되어지는 게 뭐야? GPA 성적 이거죠. 하나. 그러고 난 다음에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나 봉사활동이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GPA 성적만으로는 결국은 학업적 우수성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 물론 당연히 A 플러스 A, A 마이너스 B, B 플러스 C 이렇게 내려가면 당연히 A 플러스 A보다 당연히 B나 C로 떨어지게 되면 학업 역량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가려고 하는 대학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만약에 중상위 대학을 가려고 한다. 그럼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중상위 대학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A가 아닌 학생이 어떻겠어요? 동일하게 대부분 학생들이 다 A라고 하는 성취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동일한 A 내에서 성취도로 쉽게 학생을 가려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국내 수시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결국은 뭐냐면 평가되어지는 학력 지표가 다양하지 않다 보니, 더군다나 GPA 성적은 해당 학교에 한정이 되는 것보다 보니 결과적으로 내성적으로 어느 대학에 붙을지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쵸? 이해되시죠? 자, 학교들마다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어지면 제출 서류가 졸업예정 증명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성적증명서, 기타 서류에 들어가는 게 교내 수상,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단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시 활동 내용 및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과 관련해 되어진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그렇죠? 성적증명서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발급받았었던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나 봉사활동밖에 안 되고, 결국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SAT, SAT2, ACT,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과 같은 표준학력 지표 제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출되어지는 학교가 어디야?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적증명서, 비교과 활동 기록표, 비교과 활동 증빙 서류, 수학기간 기록표, 학력조회 동의서, 자기소개서 여기까지가 들고, 자기소개서에서는 표준학력 지표 AP와 그 다음에 IB 성적 등이 반영이 되어질 수 있고요. 원서 접수 시 기재금지 사항을 브라인드 처리하여 온라인 업로드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 공인어학 성적이나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은 금지. 공인어학 성적은 모든 대학에서 반영되지 않아요. 일부 분들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했다 그러면 토플이나 토익 성적 있어야 대학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토익이나 토플, 공인어학 성적 아무 데도 쓸데 없습니다. 쓸데 있는 대학은 어디? 국민대학교, 그 다음에 이화여대, 여기가 어디야? 어학특기자 전형이에요. 어학특기자 전형에서는 토플이나 토익 성적을 반영하지만 어학 성적을 제외한, 그 어학특기자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공인어학 성적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학특기자 전형은 점차적으로 폐지가 되어지는 가닥이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대학 갈 때 공인어학 성적은 사실상 거의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표준학력 지표는 해당 고교 재학기간 또는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 기간 동안 발생한 내용만 반영이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SAT 점수나 AP 점수가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만 반영이 된다는 거죠. 이건 왜 이럴까? 고등학교 성적만 반영하는 이유는,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성적을 반영하게 되어지면 학생들이 재수를 하겠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재수를 해서 SAT 학원 다니고 AP 학원 다니고 또 토플 학원 다녀가지고 성적을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다시 원서 쓰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돼? 사교육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국내 대학에 입시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사교육비 절감, 다시 말해서 사교육 조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가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 취득한 성적만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연세대학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사실상 다른 대학도 이런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 다른 대학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성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의 성적을 반영하는 학생에 비해서 불리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고려대 같은 경우도 반영되어지는 게, 자, 외국어나 수학이나 과학 관련 성취, 학업, 성취,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은 기재하여, 그렇죠?
RNA, 소논문, 특허 관련이 되어진 서류 등은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활동 증빙 서류로만 들어가도록 하고 있고, 성균관대학교도 고등학교 활동 외에 활동 증빙 자료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그 다음에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을 제외한 표준학력 지표는 대부분 모든 대학에서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강대학교도 보면 SAT, 공인어학 성적, 학교 소개서, 학교 프로파일은 제출하지 않는다. 학교 프로파일은 일부 학교에서는 제출을 받고 일부 학교에서는 제출받지 않아요. 학교 프로파일은 사실은 제출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해외 고등학교 학교 프로파일을 받아야 얘가 과연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는지, 또 그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고등학교의 학업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객관화시켜서 평가해야만 학생의 GPA 성적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겠죠. 근데 아마 안 받는 이유는 국내 고등학교가 전반적으로 뭘 하고 있어? 브라인드 서류평가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브라인드 서류평가의 취지에서 학교 프로파일을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의 유형을 이해하고 고등학교 이름 알게 되어지면 대학에서 대부분 다 고등학교를 다 접속을 해서 실제 고등학교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평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출 서류에서 보셨던 거는 뭘 아실 수 있냐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GPA 성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여기까지 반영이 된다. SAT나 AP 성적 반영이 되어지는 학교는 연세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다 반영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토플 성적은 모든 대학이 반영이 안 된다. 반영되어지는 경우는 어학특기자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국민대학교하고 이화여대 정답은 반영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어떻다?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쓸 때 과연 이 성적으로 어느 대학 붙는지, 어느 대학 어떤 학과에 원서를 써야 되는지 이 부분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뚜렷한 지표가 없으니까. 그쵸? 이런 점들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전형 분석을 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의 전형에서 해외 고등학교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을 들어가시게 되어지면 전형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이 전형에 들어가면 자격 조건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한양대학교도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국내 정규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져 있으면서 통산 5학기 이상 국내 고등학교 성적 취득자 안 되는 거죠.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명지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자. 여러분이 꼭 아실 거는 뭐냐면 이런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져 있는 경우 하나. 두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 있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그리고 그 뒤에 법령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하실 수 있어요. 법령에 의하여에 해당이 되어지는 게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특례로 3년 특례에 원서 쓰신 분들은 아마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9월에 원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년 특례 전형에서,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3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3년 특례 전형에 원서를 쓰신 분들 중에서 상위 대학의 원서를 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서울대를 목표로 삼으신다 라고 한다면 9월 수시에 원서를 써야 될 거고, 또 3년 특례에 원서를 썼는데 의대를 생각하고 계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9월 수시 전형에서 의대를 쓰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 특례에 원서를 써서 순천향대 의대를 붙었다, 또는 뭐 아주대 의대를 붙었다, 이런 분들인데 만약에 원서 지원이 1회나 2회 정도 남았다면 그런 분들은 9월 수시 전형에서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의 의대에 도전하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3년 특례 자격 조건과 해외 고등학교의 자격 조건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관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는 뭐냐면 명지대학교의 환산표예요. 명지대학교의 환산표를 보시면 학생부 교과 비교 내신, 검정고시 해외 고등학교 석차 등급 반영 불가능자에 대한
환산표인데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자 일반적으로 올 때 검정고시 성적이 예를 들어서 100점이다.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내신 등급으로 몇 등급으로 보냐면 2등급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자 검정고시가 96점 맞았다. 그럼 내신 등급으로 3등급을 본다는 뜻이에요. 검정고시 85점이다. 그러면 4등급을 본다는 얘기인데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면 적어도 3등급 이내 2등급 정도의 내신 성적을 맞아야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명지대학교 만약에 가려고 한다. 그럼 검정고시 성적으로는 96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가 A, B, C, D로 만약에 나눠지게 된다. 내가 만약에 등급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A등급을 맞았으면 A등급이 몇 등급으로 환산이 돼? 3등급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3등급. B등급을 맞으면 4등급을 맞은 거죠. 결과적으로 해외 고등학교 성적이 B등급을 맞았다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또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에 진학이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A등급을 맞아도 내신 환산 등급을 3등급 정도로 보기 때문에 3등급. 그러면 서울권에 있는 모든 대학은 적어도 내신 3등급 정도는 맞아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권의 대학을 가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해외 성적으로 봤었을 때는 3등급 정도, A등급 정도를 맞아야 된다고 볼 수 있고 물론 내가 A와 B가 섞였어. 그런데 학교가 아주 좋아. 그 다음에 나는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에 뛰어나 라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상향 지원으로 목표를 삼으실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나는 SAT 점수가 좋아. 이런 분들은 또 상향 계획에 지원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알 점은 뭐냐면 국내 대학에서 해외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A라는 성적을 과연 몇 등급 정도로 봐주느냐 결국은 보셨던 것처럼 대략적으로 3등급 정도로 본다는 얘기고 결국은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 가려고 하면 대부분 1등급, 2등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취득한 A등급에 대한 성취도, 반영 또는 평가가 높은 편이 아니다 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성적했는데 나는 무조건 A를 맞았어. 그러니까 아주 우수해. 아무데나 원서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문구의 자격 조건이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면접이 있는 전형이 유리해 안 유리해? 아 면접이 있으니까 힘들잖아. 면접 준비해야 되고 하지만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은 반드시 면접이 있는 전형이어야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서류평가만을 가지고서 학부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국내 고등학교 출신자들은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공통된 서류와 양식을 가지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만 보고도 서류평가를 통해서 학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대학에서는. 하지만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성적 증명서만 가지고 학부를 결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직접 학생을 보고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적 우수성, 학과 적합성을 평가해야만 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면접이 있는 전형이 유리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국제형에서 이렇게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와 국내 고등학교를 분리해서 선발하죠. 자,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면 첫 번째 이 생각을 하죠. 내가 국내 대학 원서를 쓰면 국내고 학생과 경쟁을 하는 거 아니야? 맞죠.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에서 어떤 학과에서 50명을 뽑는다. 그럼 그 50명 안에 국내고 학생과 해외고 학생이 같이 들어가죠. 또 국내고 학생도 국내 과학고 학생도 있을 거고 자사고 학생도 있을 거고 일반고 학생도 있을 거고 검정고시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다 뒤섞여 가지고 그 중에서 50명을 뽑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는 고등학교 유형이나 또는 출신 지역들을 어느 정도 안배해서 분할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대학 원서 쓰면 국내 고등학교 학생과 경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쟁은 국내 고등학교 학생과 경쟁이 아니라
해외 고등학교 학생과 경쟁이라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에서 어떤 과에서 50명을 뽑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해외 고등학교 학생의 선발 비율이 5에서 10% 정도 뽑는다. 50명 중에서 해외 고등학교 학생을 약 3명에서 5명 정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결국은 그 3명이나 5명 안에서 해외고 학생을 뽑고 결국은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이제 국내 대학 원서 쓰면 첫 번째 생각하는 거는 국내 고등학교 지원자들과의 경쟁. 두 번째 뭘 생각하라고?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끼리의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어학특기자 전형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사실상 국민대와 이화여대 정도가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2022학년도에 존재하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두 개의 대학만이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고요.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동덕여대, 우성대학교 같은 어학특기자 전형이나 아니면 특기자 전형들이 대부분 다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좀 더 폭이 좋아졌다. 자, 네 번째는 학생부 종합 SW 인재 전형이 있어요. 이 SW 인재 전형도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 드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탐구, 활동, 경험과 학업 관련 수상 경력,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등의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건데, 국내고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이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동국대, 숭실여대, 숭실대학이 많거든요. 이 전형을 해외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거든요. 왜냐하면 국내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SW 인재 전형의 적합성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프린시플을 배우지 않으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하는 거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동아리 활동 정도는 하지만 교과목이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프린시플 교과목이 없어요. 근데 해외는 보통 이런 교과목을 가져가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외에 있으면서 컴퓨터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들을 수강하고 그와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또 그와 관련이 되어진 역량들을 갖추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SW 인재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고, 이런 전형들이 대부분 수능 체제를 요구하지 않아. 수능 없어도 돼. 두 번째는 경쟁률이 대부분 낮아. 세 번째는 면접을 대부분 다 본다. 자기소개서 들어간다. 이런 점들이 결국은 해외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SW 인재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 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들어가는 거는 GPA 성적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다른 학력 지표가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GPA 성적만으로는 학생의 우수성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는 게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보육사 활동이니까 이것이 기재가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뭐겠습니까? 자기소개서나 학생부 대체서식이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 없이 결국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원서 지원에서 첫 번째는 지원 대학의 학과, 지원 대학 학과 전형을 결정하는 게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거죠. 과연 어느 대학의 어떤 학과에서 해외고 학생을 선발하는지 유리한지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성적이 GPA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어딘지, 또 어디가 상향 지원이고 어디가 안정 지원인지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고등학교 때 활동했었던 교과목이라든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보육사 활동을 어떻게 자소서나 학생부 대체서식에서 어떻게 꾸며낼 것이냐.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뭐로 넘어가는 겁니까? 면접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단계별 과정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은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1단계 평가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1단계를 넘어섰다라는 개념이 1단계를 통해서 충분히 학생의 학업 역량 평가가 가능하니까 1단계 붙었다. 그러면 2단계 최종 합격과의 접근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외 고등학교는 서류 평가만으로는 쉽게 학생들끼리의 높고 낮음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우수성, 자기소개서나 학생부 대체서식, 또 성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면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1단계를. 그러면 최종적인 관문은 바로 뭐다?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면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면접은 뭐가 중요하다? 면접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학교 학생부 대처서식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면접의 중요성은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대체서식의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특히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꼭 이 말을 좀 강조하는데 대부분들이 원서를 쓸 때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로 원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고려대학교 무슨 과를 가고 싶어. 나는 중앙대학교 무슨 과를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 원서를 쓰는 거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에 원서를 쓰는 게 아니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에다 원서 쓰면 뭐해? 붙어야지. 떨어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원서를 쓸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에서 합격 가능한 대학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 입장이 아니라 대학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대학에서 생각하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우수성, 대학에서 생각하는 나의 학력 지표의 우수성은 무엇일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보게 되었을 때 생각하는 우수성은 첫 번째는 외국어 구사 능력이죠. 외국어 구사 능력. 내가 외국에서 미국에서 5년을 살았다, 3년을 살았다, 2년을 살았다. 그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영어 교재로 영어 관련된 수업을 영어로 활용하는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날 것이라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보게 되었을 때 첫 번째는 외국어 구사 능력의 우수성을 인정할 거고 두 번째는 표준학력 지표죠. 물론 표준학력 지표를 제출하는 대학이 일부 대학에 한정이 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교내 활동, 그러니까 국내 고등학교와 다른 특성화되어진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SW 인재처럼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프린시플 같은 이런 교과 과목들은 국내에서 잘 진행하지 않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교과목의 특수성 또는 예술과 관련이 되어진 뭐 아트 디자인과 같은 이런 특성화되어진 프로그램들 또는 수업 교과 과정을 이수했다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를 쓸 때는 뭘 봐야 되냐면 내 성적 또 내가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이수했었던 교과목 또는 고등학교 때 활동했던 다양한 활동들 요거를 과연 대학에서는 나를 어떻게 볼 거고 대학에서는 내가 어디가 우수하다고 생각할까? 이걸 생각하시면 어떤 학과에 원서를 쓰는 게 합격 가능성이 높을까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하시거나 졸업 예정이신 분들은 입시를 지금서부터 준비하셔야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먼저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 대학이나 학과나 전형의 방법, 그 다음에 상향 지원, 적정 지원, 안정의 지원에 대한 원서 지원의 가닥을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소개서와 그 다음에 학생부 대체서식의 작성 작업을 진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작성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원서 지원을 하실 거고 원서 지원을 하고 나면 그 학과의 특성에 맞게 면접 과정이 진행이 돼서 결국 최종 합격까지 가겠죠. 이런 전체의 과정들을 하이포리뷰에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후에 궁금하신 점들은 하이포리뷰에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